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차승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요즘 이 드라마 안 보면 대화 나누기도 어려울 정도죠. 바로 자폐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착한 드라마, 힐링 드라마라는 호평 속에 실제 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도 공감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하지만 진짜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이슈픽에서 장애인의 취업률과 임금 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드라마 앵커님께서는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굉장히 즐겨봅니다. 우투더, 영투더, 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사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인기 이제 수치로 먼저 증명되고 있는데요. 첫 회에는 0.9%였거든요. 방영 채널이 신생 매체인데도 3주 만에 10%를 넘겼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잠깐 하자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선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동시에 가진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매회 등장하는 각종 사건을 우영우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드라마 곳곳에 우영우 변호사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 어떻게 현실을 헤쳐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실제 장애인들 현실은 드라마와는 좀 다른 부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드라마는 우영우 변호사를 통해서 여전히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자폐에 대한 사회의 시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스쿨 수석 졸업임에도 로펌 취직이 쉽지 않았던 우영우 변호사처럼 그들의 취직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실제 장애인의 취업률과 임금 현황을 들여다보면 드라마 속 인물인 우영우는 오히려 특별한 사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장애인개발원 지난 2020년 통계를 보면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197만 1,000원으로 전체 인구 임금 근로자 임금의 7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우영우 드라마 속의 우영우도 굉장히 높은 점수로 로스쿨을 졸업을 했는데도 취업이 잘 안 되는 사례를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임금 차이도 있지만 실제로 장애인들 취업 자체가 거의 안 되는 경우들이 현실에서는 참 많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37%고 고용률은 34.9% 정도입니다. 10명 중 6명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전체 비율에 비교하면 고용률 역시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겁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장애인 취업자 중 60%는 몸 외부 기능에 제약이 있는 지체 장애인이고요. 자폐성을 포함한 정신적 장애인의 비율은 6.4%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은 단순 노무 종사자가 27%로 가장 많았는데 우영우의 직업인 변호사를 포함하는 전문가 집단은 9.2%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취업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가지는 어려움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네, 비장애인 역시 취업이 어려운 시대지만 장애인에게 취업은 특히 높은 벽입니다. 네. 자폐하면 엘리트 변호사 우영우보다 영화 마라톤의 어수룩한 초원이가 먼저 떠오르는 게 현실이죠. 현실의 벽 때문에 자격을 갖춰도 직업을 갖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장애인 10명 중 7명은 장애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제한된다고 답했습니다. 지적, 자폐성 장애인은 이보다 더 높은 비율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공감했습니다. 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취업 시장에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의무 고용제도라는 걸 만들어 뒀습니다만 그래도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크게 힘을 받지 못한다면서요? 네,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 31년째입니다. 차별은 여전히 있는데요. 장애인 채용을 기피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은 정규직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마저 이렇다는 건 다른 사업장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심지어 10년 연속 고용 부진 명단에 오른 기업도 80여 곳이나 될 정도입니다. 취업의 벽만 높은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조차도 어려움이 참 많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수적으로 보면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가 보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총 10만 명으로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거든요.
장애 영역별로는 지적장애 학생이 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자폐성 장애, 발달 지체 순이었습니다.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지 않나요? 네, 교육 현장에서 자기 적성과 진로를 찾지 못하고 소외되기 일수라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특수학교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전공과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합쳐진 경우가 많아서 학년별 체계화된 교육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고교 졸업 장애 학생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15% 미만으로 전체 진학률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10명 중에 8명은 대학 문턱을 못 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학 진학률도 점차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비장애인보다 여전히 적습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장애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특수학급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데요. 획일화된 교육 과정을 내실화하고 대학 진학과 연계한 교육 사업을 확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애인을 둘러싼 취업과 교육의 현실, 이걸 한 발 더 깊이 들여다보면 차별적인 시선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애가 없는 이들에게 줄 일자리도 없는데 장애인에게 굳이 일자리를 우선 제공해야 하느냐? 이런 바보 같은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인데요. 네. 각종 복지 혜택을 주는데 일자리가 왜 필요하냐? 이런 논리입니다. 하지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생각인데요. 그렇죠. 장애인에게 일자리보다 좋은 복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교육 역시 필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장애인들의 취업이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미국이나 영국도 고용주가 장애인을 위한 직장 내 장벽을 제거하도록 법적으로 여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스스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랑스는 지속해서 고용이 부진한 기업에 많게는 최저임금의 1,500배가 넘는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외 역시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편견들로 인해서 취업과 생활 등의 불편을 겪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에 점점 더 많은 회사가 장애인 채용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폐성 장애를 가진 변호사 우영우의 드라마는 신드롬이란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연일 기적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들은 교육도 취업도 쉽지 않은데요. 언제쯤 우영우도 판타지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차승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